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부동산 등기법 첫 시간 이제 보냈고요.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오는 10페이지 3절 등기 능력 있는 물건, 요거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이다. 결국은 등기부에 등기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자, 등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물건은 어떤 것들이 등기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등기되는 권리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항, 이유들은 뭐가 있느냐, 등기되는 사항들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등기되는 물건 그러면 일단 부동산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해당되는 것 또는 관련 있는 것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그러면 등기부에 이제 그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권리. 자, 등기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당연히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용익 물건들 중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나 유치권 같은 거는 그 공시 방법 자체가 점유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고요. 유치권 그래서 등기부에 나오면 안 되죠. 유치권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 이제 유치권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권 있는데 우리가 동산질권은 인정되죠. 부동산질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질권이라는 게 인정되죠. 그래서 권리질권에서 저당권부 채권을 갖다가 권리질권의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등기부에 저당권을 질권 설정했다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질권, 권리질권이 등기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그 다음에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자, 우리가 임차권 같은 경우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임차권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규정이 나와 있고, 그걸 부동산 등기법에서 3조에서 등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 능력 있는 권리라고도 표현하겠죠. 이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가 하나 있어. 자, 담보물권 중에 못 봤죠?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도 우리가 등기부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사항으로 이제 치면은 기입 등기냐, 변경이냐, 이전이냐, 뭐 이런 것들 등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 차트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등기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 자, 먼저 첫 번째, 등기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토지하고 관련돼서 토지. 이제 토지하고 관련되면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면 하천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제방 이런 것들, 방조제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등기부에 등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또는 그 굴착된 그 토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등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보시면 자, 2번 먼저 볼까요? 옳지 않은 거. 하천법상에 하천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 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저당권 설정까지는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천법상 하천부지는요. 하천부지는 소유권자가 누군지 사인도 소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제한물권 중에는 용익물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익물권은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등기할 수가 없어요. 하천엔. 자, 하천이라는 건 물이 흐르는데 이 하천부지는 계속 쓰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인가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거나 지역권을 설정해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이런 부분이 등기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담보물권으로서는 우리가 부동산 담보물권 중에 약정하는 거 대표적인 거 저당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 가능한데 요거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북지역의 토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북지역의 토지도 등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느냐? 자, 거기는 이제 우리의 헌법상으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지만 이 행정상으로 어떤 그 권력이 미치질 못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방조제 얘기가 나오네요. 3번의 방조제. 토지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제방 또는 방조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얘기죠. 공유수면 자체는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바다 위 또는 바다 또는 하천 공유로 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토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얘기가 틀려지고 이 공유수면 상태에서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옳지 않은 것.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건물 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보고요. 건물과 같이 한번 볼까요? 건물. 등기 능력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 능력 있는 물건. 자, 건물은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건물의 종류 또는 공작물이냐 뭐에 따라서 이렇게 등기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4번에 가보시면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도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세요. 굴착한 토굴. 굴 팠다는 얘기죠. 토굴. 자, 이거를 건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신청할 수 없다. 보존 등기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등기 능력이 없다. 만약에 이런 거 등기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각하해버린다라는 것. 자, 그러면 나머지 옳은 것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등기 능력 있는 것, 없는 것, 등기 능력 있는 물건 또는 등기 능력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요.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토굴, 그렇죠? 4번에. 요거는 유류 저장 탱크. 요 유류 저장 탱크 요런 설비 갖추고 이제 경과 경착돼 있다. 저 탱크가. 그러면 뭐다?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저장 탱크가 지붕, 주벽, 유효한 설비를 갖추고 이 요건들이 중요해요. 이런 걸 갖추고 일단 보존 등기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 노인전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 자, 공용 부분 얘기입니다. 집합 건물. 이제 아파트 이제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의 공용 부분. 자, 아파트의 공용 부분은 쉽게 말하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계단, 복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어. 그래서 관리 101동 101호를 갖다가 관리사무소로 쓰자.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해가지고 그 101동 101호 개별 독립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 아파트 101호지만 어떻게 해요? 공용으로 쓰자라는 관리사무소 쓰자. 이런 게 가능해. 이런 걸 규약했다 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101호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고 공용 취지에 등기를 합니다. 공용 취지에.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 이런 관리사무소로 쓰기로 했다든가 노인정으로 쓰기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등기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방조제 앞에서 봤죠? 방조제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래서 보존 등기가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과 관련돼서 두 번째 문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에 가보시면 자, 여전히 건물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는 거, 옳지 않은 거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해수면 위에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 선박이죠, 선박. 배를 어떻게 고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앵커나 이런 걸 내려가지고, 그래서, 저 해저 깊이,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고정을 시켜놨어요. 상가나 또는 호텔로 쓸 목적으로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자, 빔까지 이제 설치했네. 빔까지 박아가지고, 이렇게 형식의 기둥 고정시켰다면은,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냥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선박. 그래서 3번.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건축물 대장의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자,
저적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나 또는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자, 어쨌든 이런 지붕을 가진 주택이죠. 주택. 대장상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존 등기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2번에는 고정식 유리온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유리온실. 천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존치기간 20년인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고정식 유리온실 조심하세요. 이런 요건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자, 4번에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앞에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굴착한 토굴. 그렇죠?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하 대상, 신청하면 각하 대상이 된다. 자, 5번에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봤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저기 3번에 선박 얘기였습니다. 선박.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등기 능력 있는 물건인지 여부. 자, 등기 능력 있는 물건인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등기 능력 판단 여부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2번에 건축물 대장 등본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형식적 심사 권한상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자, 있다예요. 있다.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다면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경우와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심사가 그 요건이고 의무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할 권리는 또는 의무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해서 실제로 이것이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밖에 판단을 못 하는데 그런 형식적으로나마 그것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이런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한 도면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런 거 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가장 옳지 않은 얘기가 되겠고요. 1번에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의 정착성, 외기분단성 또는 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 대장 등본에 등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걸 심사해야 되는 거고요. 서류 심사죠.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 심사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 공용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도, 계단 등. 자, 이런 건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으나 등은 등기할 수 없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이런 건 뭐라고 그랬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등기,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 4번에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 자, 공유수면, 굴착한 토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보존 등기 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각하한다고요. 각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요거. 자,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가 하면서 도면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문제 4번 등기 능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전히 등기 능력 문제가 되겠고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볼까요? 2번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요게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등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축사 그럼 이제 소 같은 거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이렇게 많이 기르는데 이제 축사를 지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랄까 그 바람이나 공기나 이런 걸 통하기 위해서 이제 벽이나 이런 거 없애놓고 이제 개방형으로 이렇게 축사를 해놨어요. 이 축사를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얘기지, 등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럴 때 일단은 축사 연면적,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연면적은요, 그 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축사,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속 시설까지 전부 해서 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등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200제곱미터가 안 되면 등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300제곱미터가 아니고 200제곱미터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속 연면적 산정에는 부속 건물도 연면적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저 300제곱미터가 아니고 200제곱미터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에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천법상이죠. 하천.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건도 인정해 준다고요. 사건. 근데 사건이라고 그래서 사건에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용의권이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이나 권리질권 요 정도까지는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익물권 설정은 안 되죠. 왜? 계속 하천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건 설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권리에 대해서 사항적으로 보면 보존이라든가 이전,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어디? 하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번에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빔. 자, 앞에서 우리 문제 질문 나왔었죠.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교재는요. 승진 시험만 또는 법무사 시험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그쪽의 기출 문제들을 전부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중복되거나 이렇게 나왔던 것들 또는 지문이 계속 쓰였던 것이 쓰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주시하시고요. 그래서 선박 개조하고, 선박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아무리 뭐 H빔 받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다 나와도 결국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등기 능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환매권, 임차권과 같이 물권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이딴 것들 얘기했잖아요.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 물권이에요. 물권을 등기할 수 있는 거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되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등기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등기법에 나와 있는 권리 뭐가 있어요? 채권, 담보권하고 또 뭐 있어요? 임차권. 대표적으로 채권 중에 임차권은 이렇게 등기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채권.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이 등기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채권이 등기될 수 있다. 이럴 때 임차권 당연히 등기법에 써져 있는데 그 8가지 권리 중에 환매권이란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거는 실체법상 우리가 환매 특약의 등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법에 환매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환매권은 뭐죠? 반드시 부기 등기로 하여야 한다라는 점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 물권은 아니지만 실체법에서 등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법에서 이런 것들은 그런 등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거래가액과 같이 물권 변동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등기 사항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거래가액. 이거 말 많았죠? 그렇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그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될 때 매매 거래 가액이 얼마인지 있던 거는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하도 뭐 우리가 세금 같은 것들이 탈루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끔, 그래서 등기 사항에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원래 등기 사항에는 대개 이제 권리자의 명의라든가 권리자의 인적 사항 또는 권리자의 인적 사항 또는 그 물건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 사항인데, 요거 거래 가액도 결국 물권 변동하고 관계 있는 것이 등기 사항이지만 요것도 등기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옳지 않은 건 축사 관련됐고, 축사.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십시다. 축사. 축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연면적만 놓고 보면 200제곱미터가 기준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14페이지 가봅니다. 자, 14페이지 건물의 등기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건물의 등기 능력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냐라는 얘기죠. 4번 볼까요? 옳은 것.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그럼 집합건물 얘기하는 거네요. 구분 등기돼 있는 일부만에 가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 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도 등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뭐 202호 분양받은 사람이 내 것만 보존 등기 할래? 안 돼요, 이거. 나머지도 다 같이 보존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다 구분해서 등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등기 능력이 없다면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4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자, 우리가 대장이라는 거 건축물 대장 그쵸? 대장이라는 것과 등기부라는 것은요 전부 공적 장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시, 군, 구 같은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요거는 법원에 속해 있는 등기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딱 보는 순간 뭐 얘기하려는 게 뭐겠어요? 이쪽은 행정기관 쪽이고 이쪽은 사법부 법원 소속이에요. 그렇죠? 기관이 다르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대장이 만들어져 있다 해서 그것이 모두 다 그런 물건들이 전부 다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건물의 등기 능력에 관하여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기법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 능력 있어요? 없죠.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옳지 않고요. 옳은 것은 4번이 옳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두 개가 넘어가 버렸네. 자, 건물의 등기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 자, 지문들이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 이제 자꾸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 이게 다른 시험들이지만 보는 것들은 되게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집 말고도 기본서라고 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나 뭐 이런 데서 발간한 교육 서적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실 텐데 대개 이제 다 그 책들을 보고 공부하고 그 책들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문제 등기 능력, 건물 등기 능력 옳은 것은 자 5번 여기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 건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도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나머지도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방금 봤던 설명했던 얘기고 1번 볼까요? 자, 건축물은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고 그랬죠? 모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건물의 등기 능력에 관하여 정착성, 외기 분단성 이딴 거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어쩌고 하는 거 등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없습니다. 4번에 폐유지선은 플로팅 도크 물 위에 떠있는 건조용 도크 이걸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도크인데 말이 도크죠. 이거 선박처럼 물 위에 떠있는 거야. 선박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건조용 도크,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쓰는 도크였는데 이제 배 만드는 거 그만하고 요걸 갖다가 뭐로 호텔이나 상업시설로 쓰려고 해저 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하였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선박에 H빔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얘기예요.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거 등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 다 틀렸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앞에 나왔던 지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축사였는데, 이제 축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축사하고 관련된 거입니다. 자,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번,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나 건축신고서에 4번, 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등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용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서면 중 어느 하나를, 말이 좀 기네요. 어느 하나를, 여기 저 뒤에 요 빠졌는데요. 요거는 서면 어느 하나를, 교재를 보십시오. 그 16페이지 3번 지문에 보시면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그쵸?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이 빠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건 뭐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작성한 요렇게 있는데요. 이게 읍면장이 작성한,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군수 빼고 읍장, 면장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여기에 읍면장 요게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것. 3번이 그래서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구읍면회장 이렇게 됩니다. 시구읍면장, 이게 틀린 거예요. 개방형 축사 이거 보존 등기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런 부분들이 소명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같은 거 아까 앞에서 본 것 중에 200제곱미터 넘어가야 된다, 초과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다른 지문들을 보시면 3번이 이제 옳지 않고요. 1번에 보시면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기타 상란의 축사의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 요 법이 이제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축사를 건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서, 자, 그 다음 2번에 한 개의 건축물 대장이 주된 건축물, 건물인 축사,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된 퇴비사, 자, 부속 건물, 퇴비사, 차유사, 부속 건물, 자, 이런 것들을 축사와 부속 건물의 연면적이 어떻게 한다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개방용 축사는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자, 질병 예방, 통기성 확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레 벽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건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 지붕, 기둥,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의할 경우엔 주벽, 벽까지 삼위일체. 그래서 기둥, 벽, 지붕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가면 이제 건축법에 가면요 또 이렇게 되죠. 건축법에는 지붕,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판례하고 조금 얘기가 다른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축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판례를 아셔야 되니까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판례상 건물이라고 인정되려면 지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존재하고 벽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건물이다.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직 철근, 콘크리트, 빗만 박아놨다. 아직은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건물이냐 아니냐는 이제 어떤 경우인지 또 중요한 문제점이 될 수 있냐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딴 것들 민법에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관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정지상권자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갈라질 수 있겠죠. 자, 4번에
개방형 축사 질병 예방했고요. 5번 보시면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 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 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 대장별로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됐는데 얘들을 하나로 본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 문제는 뭐 좀 길어가지고 지금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3번의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축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계속 봅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 보존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옳은 것. 제가 요거.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항상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옳은 것은 제가 방금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거. 옳은 것 고르라는데 옳지 않고 않은 것 고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옳은 것 고른다. 그러면 3번 보세요. 3번. 한 개의 건축물 대장의 주된 건축물인 축사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된 탭에서 어쩌고저쩌고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앞에서 지문 봤었죠 이거. 그래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맞고요. 자 1번에 보시면 개방형 축사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 축사 저기 있죠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례법 그렇죠? 그거에 따라 근거 규정 4조 부동산 등기법 뭐 이렇게 해서 규정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 제행함. 등기관은 갑구의 등기원인의 이 법에 따른 등기. 자, 요거를 갑구에다 등기하느냐 이 얘기죠. 어디다 이 내용을 넣어줘야 될까요? 표제부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표제부에 이 법에 따라 이걸 등기한다. 축사로 등기한다라는 걸 표제부에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제부. 그래서 갑구에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특례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시에는 부동산 등기 규칙 121조 제2항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된다. 자, 이 특례법에서는 이런 그 밖의 정보 이런 걸 제공한다. 이게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제공하지 않는다. 자, 건축물 대장 정보 요것만 제공하면 되고요. 그 밖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요. 건축물 대장 정보에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장이 작성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요게 요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소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런 소명하기 위해선 이런 서면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축사 문제 계속 보도록 할까요? 축사의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보존 등기에 관해서 옳은 것 4번 가보세요. 4번. 이 특례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 정보여야 된다. 자, 요 문제도 옳은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래서 첨부 정보,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거, 건물의 표시 증명하는 정보, 요거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 정보. 그 밖의 정보 안 된다고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건축물 대장 정보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1번에 등기관이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할 때는 등기 기록증, 갑구의 소유권 보존 등기 끝부분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를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갑구가 아니고 표제부에 한다고 그랬어요. 2번에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하므로 축사 자체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자, 퇴비사 존재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부속 건물 합쳐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축사 자체가 200제곱미터 넘어가면 등기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더라도 부속 건물하고 합쳐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자체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가 안 되면 합해서 200제곱 초과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3번.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는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붕은 없어도 된다. 지붕은 있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용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토지에 견고하게 해서 축사 무엇이 축사냐 이거를 정리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저기 해설에 나와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그런 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죠. 일단은 첫 번째 견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계속 소의 사육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 사육 용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붕과 견고한 구조. 자, 여기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구조여야 되는데 지붕이란 말이 들어가.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붕과 견고한 구조. 견고한 구조. 여기에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축사로 등재돼 있어야 돼. 축사로 등재. 건축물 대장에. 그래서 다섯 번째 축사 자체든 아니면 부속 건물까지 합쳤든 어쨌든 간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라는 거. 이 다섯 가지를 갖춰야 축사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축사에 관계돼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냐 이 얘기죠. 사항들. 자, 먼저 등기할 사항인 권리에서 앞에서 뭐 다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래서 권리가 어떤 권리가 등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은 어떤 것들이 등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사항들이 뭐냐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특히 요거 이제 요거는 위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 물건은 이제 앞에서 살펴봤죠. 건물과 토지 이런 것도 해고. 자,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권리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 1번 볼까요? 부동산 물건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 유치권도 등기할 수 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단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과 채권 이걸로 보면 물권 위주로 등기가 되고요. 채권은 예외적으로 임차권 같은 것들이 등기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 물권은 모두 등기 대상이냐? 아니죠. 민법에 있는 것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법의 8가지 물권 중에 우리가 점유를 그 공시공보라는 유치권이라든가 또는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산질권도 등기 능력은 없겠죠. 하지만 권리질권은 등기부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1번 자, 부동산 유치권도 등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 이거 권리질권 설정한다는 얘기잖아. 권리질권. 등기부에 나올 수 있죠? 등기 능력 있습니다. 자,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한 때는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권리질권에도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맞는 얘기고. 3번 부동산 임차권도 물권은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임차권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4번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는 가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자, 우리가 가등기라는 게 있죠. 부동산 등기에 가등기. 가등기는 예비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비 등기 중에 하나인데요. 뭘 가등기 할 수 있죠? 청구권을 가등기 하는데 그 중에도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내재돼 있는 거예요. 물권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떤 비상사태, 즉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용하는 것, 소유하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또는 빼앗아 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빼앗아 오거나 다시 돌을 찾아오거나 또는 그 방해를 제거하거나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부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청구권 자체는 그 필요할 때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에 그 존재를 알리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물권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에 반해서 채권적 청구권인 거,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X토지를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르고 가지고 있는 그 토지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물권을 기반으로 해서, 즉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아니고 그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상대적인 권리,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권리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권과 채권이 부딪혀 깨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연약한 상황,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걸 보호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느냐? 가등기를 열어놨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 중에 채권적 청구권이 가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청구권. 지금 여기서 얘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에 의한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4번 지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몇 번이었다? 1번 지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을 열거한 것은,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열거한 것. 자, 이런 거 이제 볼 때는 아닌 것을 솎아내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권리만 열거한 거. 자, 유치권 안 되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 안 되죠.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이란 말 자체가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4번에 담보권, 환매권. 자, 사용대차권이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전세권, 구분지상권, 근질권. 이 근질권, 이거 질권이에요. 저당권부 채권을 잡은 거예요, 지금. 담보 잡은 거야. 질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당권 있고 근저당권 있잖아. 질권도 마찬가지. 질권, 근질권. 그러니까 채권에게 계속 증감 변동하는 걸 근저당권처럼 근질권도 채권에게 계속 증감 변동하는 걸 담보해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어쨌든 질권이죠. 권리질권. 그렇죠?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잡는다. 권리질권. 등기부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이건 뭐야? 지상권이잖아.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 용익물권 둘 다. 그래서 등기부에. 그래서 등기 능력 있는 건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각각 이렇게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가 뭐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을 열거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길게 이제 말 쓰지도 않죠. 권리들 몇 가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에 다음 네모안에 열거한 권리 중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는 몇 개냐? 이렇게 묻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자, 어떤 것이냐? 일단은 보세요.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질권은 가능하고 채권, 담보권. 부동산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동산 사용 대차권 안 되죠? 점유권 안 되죠? 그렇죠? 부동산 질권이란 권리 있어요? 없죠. 요거 질권이란 말 보고 권리 질권이 아니에요. 앞에 부동산 질권이라고 붙었어. 우리 법제상 부동산 질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질권은요. 질권은 동산 질권 아니면 권리 질권이에요. 권리 질권. 권리 질권.
부동산 질권은 법제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여부 물을 것도 없이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등기 능력이 있는 건 채권 담보권과 부동산 환매권. 그래서 답은 2개.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봅니다. 20페이지.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여전히 이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유치권이란 말 나오는 순간 등기할 수 없는 거다 이 얘기죠. 나머지 임차권, 환매권, 질권. 자, 저당권. 조심하세요. 부동산 질권은 안 돼요. 하지만 저당권, 담보된 채권 요거를 잡는 거, 질권.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유치권이 등기할 수 없는 권리고요. 권리가 아닌 것.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네요.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번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자, 유치권 등기 뭐돼요? 질권, 부동산 질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동산 사용대차권. 사용대차 안 돼요. 임대차는 등기가 가능하죠. 부동산 임대차. 하지만 사용대차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환매권. 자, 부동산 환매권. 우리가 환매권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다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등기부에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이 문제 나오니까 부동산 환매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그래서 20페이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21페이지 가볼까요? 21페이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권리 변동.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모든 내용들이 다 등기, 권리의 어떤 변화, 변동되는 모습 모두 다가 등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권리의 소유권 보존해서 보존, 그쵸? 이전, 그쵸? 또는 설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거, 채권액을 줄인다든가 면적이 줄는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처분했을 때 처분에 관한 등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등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특약 또는 제한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약사항도 결국은 이런 거 있죠. 특약사항들 중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되는 그런 특약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개 특약들은 그렇게 해야 돼.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등기를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특약을 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특약이 있고 못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등기할 수 있는 특약 또는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요. 2번 보실까요? 2번.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특약. 요 특약은요, 특약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특약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권리 소멸의 약정 또는 전세권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금지,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요딴 것들은 특약으로 해가지고 일정의 권리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2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저당권에 승낙 없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다음 시간에 5절 등기 효력 2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